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저는 책 소개를 하는 책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현직 교사가 내 아이에게 몰래 읽히고 싶은 인문 교양서 50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밑에 당신의 아이는 독서를 하고 있나요? 독해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는 독서가 아니라 읽고 이해를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음, 고등 수험생들 사이에 대치동 학원가에 이런 말이 있다 합니다. 수학 성적이 의대를 판가름하고 국어 성적이 의과 대학교를 좌우한다. 자, 국어 성적은 책을 많이 읽고 이해하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이 읽기만 한다고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한 연구에서 아이의 독서량을 살펴봤더니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는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낮이나 밤이나 책을 많이 읽어준다, 이런 것들보다 집에 책이 많냐 적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책을 다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저자의 말처럼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가이드 책을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TMI이긴 한데 아이의 어휘력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특별한 뇌질환이나 정신질환 없이 언어가 늦다고 소아재활학과에 오는 경우를 보면 사랑이나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부모 중 한 분이 아이와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많으니까 큰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하나니까요. 자, 각설하고 저자의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바로 초등 교육 과정에서 표방하는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을 바로 보고 타인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요. 도서관에만 가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찾는 건 보물찾기처럼 즐겁지만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마가 되고서 도서관에 가보니 제가 어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종류와 분야가 다양한 양서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책 중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책을 골라주고 싶은데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는 누가 좋다고 하면 비싼 돈을 주고 전집을 사서 책장에 꽂아놓고는 흐뭇해했죠. 당대 최고의 작가가 쓴 책을 사주지 않으면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아서 인기 있는 책은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책은 계속 나왔고 인기 있는 책은 주로 창작 동화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책을 읽힐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수능 만점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네, 저도 교과서에서 해답을 찾기로 했답니다. 20년 동안 초등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알고 있던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교과와 연계되면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 말이죠. 교사 엄마가 아껴두고 내 자녀에게만 몰래 추천하고 싶은 책을 찾아서 저처럼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책 중 엄마가 골라주는 책,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책이라면 부모님의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고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수업을 하다 보면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수업 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금도끼, 연도끼 이야기를 하며 정직의 중요성을 말하면 책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내용을 설명해 주더라도 정직이라는 어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서 정직에 대해 설명하느라 국어 수업이 죄송합니다.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지만 좋은 책을 독해하면서, 즉 해석하면서 읽지 않아서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는 어휘의 해석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내용은 읽지만 이 책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뭘 말하고자 작가가 이 책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읽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죠.
문해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아이들, 그걸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그래서 현직 교사인 제가 내 아이에게만 몰래 읽히고 싶은 50건의 양서를 엄선해 쉽고 재밌게 정리했습니다. 초등 시기는 심리학의 대가 피아제가 말하는 구체적 조작 시기로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하고 미루어 짐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인문, 교양, 소양을 넓히기 위한 결정적 시기인 초등에 좋은 책을 통해 깊이 사고하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스스로 사고하면서 메타인지가 발달하죠. 또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직 미숙한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 모험, 우정, 성 역할, 상상의 힘, 정체성 같은 생소한 키워드를 제시해 줌으로써 상대를 배려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부모님들,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인문학적 상상력이 샘솟아 자기 성찰을 하고 내면의 힘이 강한 아이로 키워서 미래의 훌륭한 인재가 될 기회를 주세요.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멋지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고고한 항마리 학처럼 빛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아이라면 생각의 깊이와 점잖고 논리적인 말솜씨에 모두 놀라게 될 겁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 윤지선 드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그 다음에 3, 4학년, 중학년, 5, 6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서 그 학년별로 맞춤별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밀의 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은이 에런 베커 출판사 연계교과 나와 있고요. 모험이란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잿빛 세상에서 소년과 소녀가 손에 빨강, 보라색 펜을 들고 비를 피하고 있다. 이때 비밀의 문이 열리고 왕이 나타나 지도 한 장과 노란색 펜을 준다. 그런데 왕은 갑자기 나타난 정체 모를 군인에게 잡혀간다. 소년과 소녀는 들고 있던 펜으로 열쇠를 그려 문을 열고 왕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비밀의 문 안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성에는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군인들은 왕을 위협하며 배에 사람을 가득 싣고는 어딘가로 가고 있다. 소년과 소녀는 왕이 준 지도를 보며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 첫 번째 장소는 물속 세상이다. 소년의 어깨에 보라색 새가 앉아있고 보라색 문어의 발이 보인다. 소녀가 빨강 펜으로 오리발과 산소통을 그린 후 물속으로 뛰어든다. 새, 소년, 소녀가 보라색 문어 발을 잡고 보라색 물속을 모험한다. 그리고는 황금빛이 나는 펜을 발견한다. 어디선가 나타난 군인들이 그들을 뒤쫓는다. 육지에 도착해서는 코뿔소 가마를 그려서 타고 이동한다. 이렇게 위험이 닥칠 때마다 두 친구는 마법 펜으로 그림을 그려 위기를 탈출한다. 지도의 장소를 탐험할 때마다 새로운 색깔 펜이 늘어나고 결국 무지갯빛 마법의 펜을 모두 손에 넣게 된다. 무지갯빛 세상에서 아이들은 왕을 만나고 왕은 그들에게 왕관을 선물한다. 자, 책 속 비밀. 이 책은 글자 없이 그림만 있는 동화책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책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책 속에 비밀이 있고 모험이란 무엇일까요?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모험은 설렘이에요. 모험은 이렇게 되고 동화 빨간머리 앤에서 앤의 친구 엘리자가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자 앤이 말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인사이트 확장을 위한 팁. 자, 여기 그리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펜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나요? 그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면 그것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그려볼 건가요?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레타 툰베리, 어린이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책 속으로 이 부분을 좀 뛰어넘고요.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에서 15살 학생인데
지구온난화가 사람들의 삶을 불가능하게 하기 전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환경운동가이고요. 그래서 24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는 폴란드로 향했고, 연단에 올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고 기후 위기에 귀를 기울이라 호소했다.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 책 속 비밀 6학년 국어 활동 시간에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논설문을 쓰는 활동을 한다. 사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근거를 들고 뒷받침할 문장을 써서 완성된 논설문을 쓰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있다는 점,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점,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등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도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또 아까 답변, 큰일을 하는데 결코 여러분은 어리지 않아요. 2014년 17살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파키스탄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탄압 속에서도 파키스탄에서 여자아이들과 청소년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이 청소년들을 보면 어려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여러분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써 있고, 부모와 아이의 인사이트 확장을 위한 팁으로는 그레타 툰베리가 나오는 JTBC 뉴스 그 QR코드가 있고, 유엔에서 연설하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타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나도 환경운동가가 되어봅시다. 이렇게 또 생각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도서 리스트인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 도서관에서 그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이 홍수인 시대에 그 좋은 책들, 그리고 이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 같이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윤지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따지고 보면 학년별로 10권 정도 되니까 방학 때 심심한 초등학생 자녀분들이 있다면 꼭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들이랑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감사합니다.